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근처에 있는 대하빌딩 9층 906호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이날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황 대표가 이번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이 대하빌딩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던 바로 그 빌딩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또 선거대책본부를 이날 발족시켰습니다. 황교안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에는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만 43세의 박주연 변호사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선대본부장도 임명 발표됐습니다. 이날 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았습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찾아온 많은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선거사무소가 있는 대하빌딩 906층 안은 말할 것도 없고 복도와 심지어 빌딩 건물 밖에까지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황교안 후보 지지를 연호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태영호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과 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지낸 이건계 변호사, 또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으로 유명한 홍수환 프로복싱 전 챔피언, 그리고 19대 20대 경북 고령성주 7곡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완영 전 의원 등이 축사를 했습니다. 내빈 축사에 이어 황교안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9년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단식 농성을 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황 후보는 이어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최고위원 1명은 책임당원으로 선출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중앙연수원장 등 주요 기관장도 책임당원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은 43세 박주연 변호사가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후보는 또 두 번째로 국민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국민시원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 가담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당의 분열을 획책한 세력들과의 분명한 결별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셋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고, 네 번째로는 30년 자유민주정권을 창출하는 희망의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10만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럼 황교안 후보의 이날 인사말,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출사표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9년 11월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아야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좌절의 시대를 종식시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뒤로 가는 대한민국에 맞서 단식 농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칼바람에 맞섰습니다. 당시 모든 당원이 외쳐주셨던 힘찬 응원은 지금까지 저 황교안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탱해준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2019년 11월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은 정말 진정한 단식 농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칼럼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치인의 정치적 의미를 담은 단식 농성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제대로 단식 농성을 한 것은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 때 당시 가택연금 중이었던 야당 지도자 김영삼 대표의 단식 농성, 그것이 진정한 단식 농성이었고, 두 번째로 정말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제대로 단식을 한 것이 2019년
11월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김대중 씨나 여러 정치인들이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식 농성이 정말 제대로 된 단식이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단식 농성을 10일 이상 하고 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야 되고, 실제로 YS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서 주위의 만류로 이러다가는 정말 죽는다 이러면서 단식을 마지막 순간에 멈추었던 데 반해서 상당수 다른 정치인들은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전혀 살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혈기가 더 좋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연 제대로 철저한 단식을 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1월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저항하는 의미로서 상당히 높이 평가해줘야 하는 단식 농성이었습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가 이번 선거사무소 개소식 첫마디 인사말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2019년 11월에 그 단식 농성이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황교안에게 또다시 정의롭게 다시 일어서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국민과 당원 동지들입니다.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4가지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대표는 당원들이 100%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러한 룰이 결정된 것은 정말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위원 1명은 책임당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중앙연수원장 등 주요 기관장도 책임당원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당의 주요 보직을 꼭 국회의원들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원외위원장이나 책임당원 중에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당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은 43세 박주연 변호사가 맡습니다. 둘째, 국민시원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정의를 세우는 강한 정당, 정통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우는 정통 자유민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만 싸워서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출신으로서 당을 분탕질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확장과 통합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합은커녕 분열만 조장했습니다. 기회를 악용했습니다. 나라와 당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목, 자기 패거리만 챙겼습니다. 당을 사당화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다른 당을 창당하여 우파를 분열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철이 되자 따뜻한 보수니 개혁 보수니 하면서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가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차디찬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단식하며 싸울 때 그들은 국민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지내다가 선거철이 되니 그럴듯한 감은 이설로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다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당에 남아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근거 없는 정오, 대선 불복을 기다렸다는 듯이 매번 염장질을 해대는 혼란의 정폭사들을 척결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내놓는 것도 없이 공동정부 연대보정 운운하는 주제넘는 정치인, 원칙과 소신 없이 남의 둥지만 기웃거리는 뻐꾸기, 기회주의자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공천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젊은 인재들이 어떻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에 헌신하신 분들이 가산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에 남아 당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셨던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 부분에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과 관련해서 거듭 사죄하면서 참석한 당원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헌신한 만큼 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오는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쟁취한 정권교체입니까? 먼저 이 일을 해내신 윤석열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당 안에는 국민과 나라, 당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민주당의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똘똘 뭉쳐도 타개하기 쉽지 않은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세워야만 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내부 총질만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정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에 간첩 조직이 깔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부가 바로 세워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다수 야당의 횡포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여당이지 공격하는 것이 여당이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제 풍부한 경험을 통해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노총 해체, 전교조 해산을 주장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민노총이 간첩단과 연계되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잘 압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저를 알았습니다. 험지 출마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승리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24 총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민노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교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민노총에 대해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등 본격적인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황교안 후보의 경우 바로 민노총 해체를 주장해왔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석기의 통진당을 해산한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급진좌익 세력, 종북주사파 세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거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네 번째로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하는 희망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10만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종북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 너무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교육도 민생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종북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년은 자유민주 정권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5명의 대통령이 더 나오면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이 가능해집니다. 30년 정권을 지키려면 대통령감 5명, 장관감 약 360명,
국회의원감 약 1,500명, 여기에 후보군을 3배수로만 잡아도 5,000명을 훌쩍 넘게 됩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감들만 해도 연인은 약 5,000명이 필요한데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합한다면 10만 명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인적 자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0만 양병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부터 추스른 후 당 안팎에서 사람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가난했던 고물상집 막내 아들 저 황교안이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길을 저와 함께 저의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그래 하면 여러분이 당원이 주인이야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 일은 하면 여러분이 땡, 다시 출발하면 큐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이 같은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거사무소 안은 물론이고 복도와 그리고 심지어 건물 바깥에까지 황교안 후보의 지지자들이 뜨겁게 그렇게 연호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황교안 캠프 선거대책본부에서 대구 지역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윤용진 변호사는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복도와 건물 밖에 서서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실제 당심이다. 손바닥으로 이 뜨거운 당심을 가릴 수 있으랴. 이렇게 윤용진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관련 사진과 함께 코멘트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실제로 그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여론의 흐름, 여론조사,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6일과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질문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최근 소위 친윤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41.0%로 나경원 전 의원 22.2%보다 상당히 큰 차이로 김기현 의원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나경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15.4%로 3위였고 황교안 전 당대표가 5.4%로 4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이 5.2%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최근 여론조사 중에는 처음으로 제치고 일단 컷오프 기준인 4위에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조금씩이지만은 지지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황교안, 유승민에 이어 윤상현 의원이 1.3%, 조경태 의원이 0.7% 순이었고 잘 모르겠다 6.3%, 없다 2.5%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이 100%로 투표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좌파 성향 유권자 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성향, 특히 그 중에서도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에서 해촉하는 등 사태 이후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도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일단은 상당히 넉넉한 정도의 격차로 1위로 올라선 걸로 보입니다만은 앞으로 아직 3월 8일 날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넘게 남아있죠.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 현재 이번 조사에서 일단 5%를 넘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앞선 점은 나름대로 고무적인, 따라서 앞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느냐 당선되지 못하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설사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10%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최종 결선까지 완주하고, 그리고 상당한 부분 황교안 대표가 주장해온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먹혀들 수 있도록 황교안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선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